자, 세실수 A, B, C에 대하여 4차 함수의 도함수가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답니다.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얘기했네요. 자, A, B, C가 모두 같다 이런 얘기야. 그치? A, B, C가 모두 같다는 얘기는 F 플라임 X가 X-A의 세제곱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 이거는 4차 함수 이제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니 얘들아? 2차 함수의 모양이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된다 이거 보면 돼. 선생님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겠죠? 3중근을 갖는 상황이 되겠지 도함수가. 자, 그러면 fx equal 0은 실근을 갖느냐 이 말이잖아. 자, fx equal 0은 실근을 갖느냐 이 말이지. 그는 우리가 뭘로 평가하는 거니 얘들아? x축하고의 관계로 평가하잖아. 그렇지? 맞죠? 자, 지금 fx의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생긴 거는 내가 알았어.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했어. 우리가 도함수를 가지고 원함수에 뭐는 확인할 수가 있어 얘들아? 모양은 확인할 수, 개형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누구는 알 수 없다고? 위치는 알 수. 위치는 추가적인 어떤 조건을 줘야 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x축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x축이 여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모르고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근이 있어 없어?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기억번은 틀렸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니은번 보겠습니다. A, B는 같고 C는 달라요. 그러면 F 플라임 X라는 친구가 X 마이너스 A는 두 개고요. X 빼기 C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다. 그쵸?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뭐 중근이 되고 얘는 이제 뭐 지나가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자, A가 C보다 작네요. 그러니까 중근이 먼저 요렇게 오고 그 다음에 요렇게 가는 이 상태가 F 플라임 X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는 fx 같은 경우는 이렇게 0이 되는 얘, 그 다음에 0이 되는 얘를 이렇게 여러분이 그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쌤이 얘기했어요. 얘는 증가, 얘는 감소 이렇게 쓰시고, 감소했다가 움찔하고요. 또 감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증가되는 이게 바로 fx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쵸? 자, 그런데 fa가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fa거든? 여기가 지금 a고 얘가 지금 c가 되는 거니까 맞지? 그럼 얘가 0보다 작으니까 x축은 위에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x축이다. 그러면 fx equal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느냐? 맞는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선생님 오늘 어렵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냥 풀고 일단 들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거 볼게요. 자, A, B, C다 라고 했고 A, B, C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X축이 있고 뭐 얘가 최종적인 양수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모양이 된다. 그럼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가 되고 선을 이렇게 그어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이제 뭐 감소니까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이런 모양이 fx가 된다. 여기가 f 플라임 x가 되는 거고 맞죠? 자, fb는 0보다 작다. 얘가 지금 0보다 작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뭐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x축이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느냐라는 디귿번도 참이 된다.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이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괜찮죠? 자, 발전 한번 가봅시다. 377번이고요.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4차 함수 y는 fx의 도함수 f 플라임 x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옳은 것만 한번 골라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f 플라임 x가 일단은 뭐 이렇게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오자 라고 보면 되고요. 알파, 베타, 감마다 라고 보면 되겠네. f 플라임 x고요. 그거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fx는 감소잖아. 감소했다가 그 다음에 증가했다가 그 다음에 감소했다가 증가하고
쌤이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있는 친구가 완벽한 W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운데 있는 여기 있는 이 베타가 뭐가 되면 되겠어? 변곡점이 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 변곡점이 내가 어디에 쏠리냐에 따라 가지고, 즉 여기가 위로 많이 올라가고 조금 내려오게 되면은 조금 내려오는 것만큼 감소가 조금이 되니까 약간 비대칭형인 이런 식의 당연히 모양도 나올 수가 있고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겠지. 그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생겼다 일단 보고, 자, 옳은 것만을 한번 보기 위해서 골라보자 라고 했네요. fx equal k가 fx equal k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fx는 극대값 k다 라고 했는데, 이 기억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함정의 요소가 사실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4차 함수를 딱 생각했을 때 뭐 극대극소가 이렇게 세 개가 다 있는 그런 형태는 보통 W자를 보통 생각을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이 생각을 사실은 이제 많이 하는데, 이거는 얘들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확하게 변곡점이 뭐일 때야? 근일 때야. 그러니까는 굉장히 제한적이지 사실은. 오히려 이런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들이 많겠어? 당연히 뭐 이런 케이스나 또는 뭐 이런 케이스들이 훨씬 더 많겠지. 이거는 극히 진짜 제한적이겠지, 그치? 그런데 내가 선생님 수업을 해보니까 학생들이 이 생각을 많이 해. 그러면 fx equal k라고 해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지날 때가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당연히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되겠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fx의 그럼 극대값은 얘가 지금 y equal k니까 이거 맞네? 참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겠어? 이건 아닌 거야.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4차 함수에서 W자를 생각을 할 때는 뭐부터 생각하는 게 일단 좋냐? 비대칭형의 W를 먼저 생각하는 게 좋아. 알겠지? 그리고 나서 대칭형을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요렇게 돼도 근이 3개잖아,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돼도 근이 몇 개야? 3개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런 두 가지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K값이 극대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기억번은 틀린 선택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어, 기억번 얘들아. 선생님 뭐라고?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할 때 완벽한 W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비대칭형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완벽한 W를 생각을 해보라, 그런 얘기야. 순서가 그렇게 가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뭘 안 한다고? 실수를 안 해. 자, 자, 여기는 알파, F알파, F베타, F감마가 0보다 작다. 이거 뭐 그러면 셋 중에 하나는 뭐란 얘기니, 얘들아? 음수란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치? 셋 중에 하나가 음수든 세 개가 모두 다 음수든 이렇게 되겠지. 그럴 때 fx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약간 이렇게 비대칭형인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생각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첫 번째는 얘들아 뭐냐면 얘네가 세 개가 모두 다 음수야. 알겠지? 세 개가 모두 다 음수면은 요렇게 뭐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겠지. 맞지? 그러면 여기 이제 모두 다 음수가 되는 거니까, 모두 다 음수가 되는 거니까. 알아듣죠? 그러면은 근이 뭐 2개가 된다라는 거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셋 중에서 하나만 이제 음수가 되는 케이스는 여기는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 이런 경우는 나올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다, 그치? 그러니까는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얘만 음수고 얘는 양수니까 세 개를 곱할 때 0보다 작다라는 선택지는 맞는 선택지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근이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2개만 실근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니은번은 맞는 선택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x equal 0이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야. 그럼 이렇게 비대칭 한번 해보시고요. F알파하고 F베타는 극소야. 자, 얘는 극소야. 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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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소 이렇게 되는 거고, 근이 4개라고 했으니까 4개가 되려면 요렇게 돼야 4개가 되겠지. 여기도 요렇게 돼야 4개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은 만족하지만 이것만 만족한다는 얘기는 여기가 아니라 요렇게 가는 케이스도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려면은 여기 있는 앞에 조건과 뒤에 조건이 완벽히 일치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F 베타는 0보다 크다라는 이것이 뭐가 돼야 돼? 추가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급번 틀렸고요. 니은 하나만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hx하고 gx의 빼기 형태를 hx가 함수식으로 갖는 그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함수의 fx의 도함수가 있고 플라임 x 2차 함수가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gx 2차 함수니까 1차 함수가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지금 fx-gx를 갖다가 hx라고 했었고, 그러면 h 플라임 x는 각각 미분하면 되니까 f 플라임 x 마이너스 g 플라임 x 하면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자, 선생님이 이제 이 h 플라임 x부터 한번 그려볼 건데 당연히 교점을 중심으로 그으면 되겠지. 그럼 요렇게 그어주시고요. 요렇게 그어주시고 여기는 증가니 감소니 얘들아 증가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x축 요렇게 그려준 다음에 여기는 증가야. 왜 그러냐면은 2차 함수가 더 크니까 2차 함수 큰 것 빼기 작은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는 증가했다가 증가했다가 뭐가 되는 거니? 감소가 되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가 0, 여기가 2, 여기가 h 플라임 x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조금 더 가서 우리는 hx 한번 생각해 볼 것이고, hx는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니까 증가했다가 이렇게 와서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이게 바로 hx 함수가 되고, 얘가 이제 뭐 x 이퀄 0, x 이퀄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뭐 사실 이 정도 그리는 거는 뭐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자, 봅시다. f0과 얘들아 g0이 0이야. 이거 줬네. 이거 준 거는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이 hx에 누구를 준 거니 얘들아? 위치를 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꼭 기억하세요. 도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원함수를 그릴 때는 그래프의 개형만 뭐 할 수가 있어? 그릴 수가 있고, 위치는 무언가 함수값 하나를 우리는 줘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얘는 f0에서 g0을 빼면 0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여기가 정확하게 뭐가 돼야 돼? x축이 돼야 되니까 x축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x축. 좀 진하게 그려볼게요. 여기에는 이런 친구가 hx가 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0에서 2까지는 감소한다 라는 걸 충분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네요. x 이퀄 2에서 극소다. 극소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고 했는데, 그는 여기하고 여기 두 개밖에 안 되니까 너는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오른쪽 그림은 3차 함수 y는 fx와 뭐 4차 함수 gx 3차입니다. 얘는 3차고요. gx는 4차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뭐 이렇게 돼 있다. 모두 골라봐라. 자, 여기 선택지를 보니까 f에서 g를 빼는 겁니다. 즉 3차에서 뭐를 빼는 거니? 4차를 지금 뭐냐 빼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치? 얘가 지금 3차고요. 도함수니까 어쨌든 2차. 얘가 지금 4차에 대한 도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3차에서 뭐를 빼는 거야? 4차를 빼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일단은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영이 되는 점을, 교점을 우리가 이제 중심을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자, x라고 해보고요. 얘를 갖다가 선생님이 hx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자, h 플라임 x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려지냐라고 보면은 여기는 지금 뭐야? 큰 것 빼기 작은 거잖아. 그렇지? 그럼 뭐 하겠어 얘들아? 증가한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쵸? 증가합니다. 그러니까는 함수값이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양수 쪽에 있어야 되겠지. 맞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가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h x 함수다 라고 보시면 h 플라임 x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어? 자,
그러면 선생님 마저 그려볼게요. hx까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hx는 그럼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라고 보면 여기가 지금 증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증가했다가 뭐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이런 모양의 이 함수가 바로 hx 함수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게 h 플라임 x가 되는 거고, 그리고 hx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상황은 지금 몰라요. 어쨌든 자 봅시다.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 fx 빼기 gx라는 거는 hx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hx가 증가하냐? 여기가 지금 x 이퀄 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지금 물어보는 거니까 증가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번은 참이다 라고 보면 되고, 자, fx 빼기 gx, 즉 hx의 극소는 한 개냐 물어봤습니다. hx의 극소는 여기에서 하나 갖는다 라는 거 체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hx를 갖다가 선생님이 지금 여기 썼는데 이거는 이제 아니고요. 플라임을 갖다가 얘가 지금 hx 함수가 되는 거야. 맞지? 지금 f 플라임에서 g 플라임을 뺀 거를 hx로 했기 때문에 얘가 지금 hx야. 여기 디귿번에서는. 맞죠? 그리고 f 프라임 x 이퀄 0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보면 얘가 지금 hx야. 그치? 그럼 우리는 fx는 어떻게 그리는 거니? 극대하고 극소를 중심으로 그려야 되겠지. 맞지? 극대 극소가 뭐가 되는 점이니까? 0이 되는 점이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려주시고, 감소니까요.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게 이게 바로 h 플라임 x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가 x 이퀄 0이 되는 점이다 라고 보면 되겠다. 알겠지? 그러면 자, h 플라임 x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갖느냐? 당연히 여기 x고 여기하고 여기서 가지니까 디귿도 뭐가 된다? 참이 된다.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기억니은 디귿 5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맞죠? 자, 2번 선생님 시간 한 2분만 줄 테니까 잠깐 여러분 풀어보시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쭉 상황을 보니까 hx를 fx에서 gx를 뺀 거고 도함수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다 이런 얘기네, 그치? 그리고 f 플라임과 g 플라임을 줬으니까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일단은 h 플라임 x를 그리는 거는 뭐 문제가 되지 않겠지,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빨간색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여기가 지금 7이고 얘가 지금 뭡니까? 2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가 일단은 5가 된다 라는 것도 조금은 생각을 일단 해봐야 되겠지. 괜히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치?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hx라는 거는 이거에 의해서 여기가 이제 극대, 여기가 극소가 되니까 이런 식의 모양이 그래프가 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hx는 x 이퀄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a니까 극대값 갖는 거는 맞는 선택지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hb가 0입니다. 얘가 지금 b고요. 얘가 0이란 얘기니까 여기에 x축이 이렇게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쵸? 그러면 hx 이퀄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두 개이다. 뭐 당연히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되니까 두 개가 된다라는 것도 맞는 선택지가 됩니다. 그쵸? 디귿발 한번 별표 치고 정확하게 의미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세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 얘하고 얘를 봤을 때 기울기라는 느낌은 받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넘어가면 베타가 알파보다 크기 때문에 양수라는 게 확인이 되고요. 여러분 꼭 부등호 있을 때는 이것이 어쨌든 양수, 음수 반드시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양수니까 그냥 넘어갔어. 그러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 말은 뭐 말이니 얘들아? 0에서부터 b까지 사이에 그 사이에 임의의 두 점을 잡아놓고 뭐를 만들겠다는 거야? 기울기를 만들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기울기가 누구보다 작냐라는 거야? 5보다
작은지 한번 체크해봐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우리가 앞에서 롤 평균값의 정리 기억납니까? 롤의 정리는 뭡니까?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거, 그쵸? 근데 f 프라임 x가 0이 된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f 프라임 x가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 0이 되는 특별한 평균값의 정리에서 기울기가 0이 되는 f 시작점인 fa와 fb가 뭐 할 때? 함수값이 같을 때 그게 이제 롤의 정리가 되는 거고 0을 포함한 이제 다양한 일반화시킨 f 프라임 x가 기울기가 되는 상황에 뭐가 되는 거니? 평균값의 정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즉 우리가 여기서 이 기울기는 뭐라고 볼 수 있어 얘들아? f 프라임 c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러면 이 c라는 거는 바로 뭐냐? 아 c라는 거는 바로 뭐니? 아 0에서부터 어디까지? b까지 사이에 있는 거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0에서부터 b까지고요. 우리가 얘가 이제 f 프라임 x가 뭐니까? 접선의 기울기들을 모아놓은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0에서부터 b까지니까 어디서 어디까지냐면은 0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렇게 여기까지를 모아놓은 거고요. 당연히 0하고 b는 안 들어가니까 요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그린 함수 그래프의 함수 값들이 뭘 말하는 거야? 그 x 위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얘가 가장 뭐가 되겠어 얘들아? 최대값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최대값이 바로 뭐라고 보는 거야? 5라고 보면 되겠지. 결론적으로 아 여기 있는 C가 이 범위 내에서 F'C는 5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되고 평균값의 정리에 의해서 기울기도 5보다 작다라는 이 디귿은 뭐가 되는 거야? 맞는 선택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꼭 기억할 게 기울기가 등장을 하면 여러분은 뭐가 꼭 기억나야 돼? 평균값의 정리가 당연히 기억이 나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평균값의 정리라는 거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아, 기울기라는 거는 f 플라이 c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 수학에서 같다의 의미는 뭐니? 왼쪽 거 대신에 오른쪽 거 쓸 수도 있고 오른쪽 거 대신에 왼쪽 거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A하고 B가 같으면 A가 누군지 모를 때 B를 가지고 구한 다음에 A도 B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이 기울기 값을 갖다가 뭘로? 접선의 기울기 값, 미분값을 이용해서 우리는 같으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2011년도 고3 나영이라는 거는 이제 문과, 그때는 이제 문과, 이과가 좀 다르게 시험 봤어. 문과가 조금 쉬웠습니다. 그래도 몇 번 문제야? 20번 문제니까 난이도가 뭐 없지는 않겠죠. 그쵸?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1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gx가 이렇게 접하고 있다. 그리고 hx를 이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들아 hx는 생긴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까? hx는 생긴 모양이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겨야 되겠지. 이렇게 맞아요? 여러분 잘 봐봐. 이거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얘들아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1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치?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했어? 아 F하고 G면 F하고 G 그럼 F-G라고 이렇게 놓으면 이걸 선생님이 H라고 한다면 H는 당연히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은 이렇게 돼서 여기 알파 베타 이렇게 바꿔서 계산했잖아. 이렇게 맞죠?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쵸? 교점을 뭘로 갖는? 근으로 갖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직선이 뭐가 되는? X축이 되는. 물론 직선이 X축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 그러면 여기 한번 보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얘들아 뭐냐면 hx 함수 같은 경우는 gx 빼기 fx라는 거는 gx하고 fx를 뭘로 넣는 얘들아? 교점을 근으로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그 근이 마이너스 2하고 뭐란 얘기야? 1이란 얘기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x축이 있을 때 얘네들이 둘 다 접해야 되니까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왔다가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겠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hx는 무슨 함수가 돼야 되냐? 여기 있는 극대 x 이퀄 k라고 한번 해보면 x 이퀄 k에서 무슨 함수가 돼야 되겠어?
대칭함수가 돼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아니 생각을 해봐 얘들아. 대칭이 아닌데 이렇게 왔다가 어떻게 접하냐고. 맞지? W자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야 뭔가 대칭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둘 다 이렇게 여기서 접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당연히 이렇게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 모양을 보시고 일단은 여기 이렇게 바로 당연히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가 1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가 극대가 될 것이고 이 극대는 당연히 마이너스 2하고 1에 뭐가 되겠어 얘들아? 중점이 될 수밖에 없겠지. 축대칭이 돼야 되니까. 맞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x 이퀄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중점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hx의 극대값을 구하라는 이 문제는 h 뭘 구하라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얼마야? 이거 구하라는 문제야. 그쵸? 여러분 20번 문제가 얼마나 허무하게 풀리는지 한번 잘 느껴보면 돼. 그래서 이 미적분은 뭔가를 막 풀어서 계산하려고 하면 안 돼. 물론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그러면은 hx는 뭐냐 라고 보면 최고차기들 뭐라 그랬어? 1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하고 1이 뭐라고 얘들아? 근이란 말이야. 그런데 접하니까 당연히 몇 차가 돼야 돼? 2차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이게 바로 hx 함수가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뭐만 대입하면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만 여기다가 쫑 넣어가지고 계산한 게 우리가 찾는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되는 거야. 알면은 진짜 30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야. 이게 근데 뭐고 20번 문제 수준이야 이게. 자,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두 3차 함수 fx하고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최고 차이 계수라는 말이 안 나오면 fx하고 gx는 둘 다 1이라고 보면 안 되겠죠. 하나는 a, 하나는 a분의 1 이렇게 봐야 되겠지. 역수 개념으로. 어쨌든 얘는 1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두 개 곱했는데 이제 이렇게 x 빼기 1도 x 빼기 2도 x 빼기 4도 두 개씩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당연히 이 문제에서 출제자 의도는 fx하고 gx가 1, 2, 4를 똑같이 하나씩 나눠 갖는 상황은 당연히 아니겠지. 그럼 너무 뭔가 단순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게 아닐 것이고 그럼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면 fx하고 gx가 그 2차가 두 개씩 있잖아. 그치? 하나씩은 가져갈 것이고 2차 형태로 나머지 하나를 나눠 갖는 그런 상황이 되겠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다. 알아듣지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라고. 만약에 fx가 하나씩 갖는다면 이런 상황이 돼서 얘가 이제 1, 2, 4 이런 말이잖아. 그치?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은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럼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라고 보면 일단은 gx가 이렇게 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gx 거를 일단은 먼저 판단하고 그러면 gx가 아닌 게 fx가 될 거니까 그러면 일단은 x 꼴 2에서 극대야. 맞지? 그럼 선생님이 일단 gx가 얘를 두 개 가져왔다 생각을 한번 해볼게. 이거는 뭐 생각을 해볼 수는 있으니까. 그럼 두 개 가져왔으면 얘가 근이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요렇게 되고요. 요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이제 1이 되는 거고 여기가 2가 되거나 또는 뭐가 되겠어? 4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맞나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g2분의 3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0보다 커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가 2가 된다 그러면 2분의 3도 음수가 돼야 될 것이고 얘가 4가 된다고 하더라도 2분의 3이 음수가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x 이퀄 2에서 극대를 갖는다면은 2는 무조건 안 되고 4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황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없어? 없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두 번째로 gx가 얘를 만약에 근으로 가져온다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근으로 가져온다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라냐면 얘가 이제 2란 얘기거든. 얘를 두 개 다 가져왔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여기가 이제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1 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는 4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은 당연히 x 이퀄 2에서 극대인데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자, 이거는 말이 되기는 합니다. 그쵸? 그런데 2분의 3이 뭐가 되는 거니? 0보다 커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여기가 x축인데 2분의 3은 당연히 이쪽에 있어야 되니까 음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아, 너도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gx라는 거는 얘를 그럼 가져야 되는데 얘를 가지면 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는 수는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얘가 4면은 얘는 더 큰 수가 돼야 되는데 근이라는 거는 1, 2, 4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너는 안 되고 아 gx가 이렇게 돼야 되고 네가 4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럼 네가 4가 되면은 네가 1 될 수도 있고요. 뭐가 될 수 있어? 2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얘가 만약에 2가 된다라고 하면 2분의 3이라는 거는 이쪽 2가 된다라고 하면 2분의 3은 여기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 만족하지 않아. 그러니까는 너는 1밖에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극대, 여기가 변곡점. 우리는 비율관계 통해 가지고 1, 2, 3, 4 모든 것이 다 세팅이 맞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지. 알아듣겠어? 결론적으로 gx라는 거는 뭐냐? 아, x-2라고 x-4의 제곱이 gx가 되는 거야. 그러면 fx라는 거는 뭐가 되냐? x 빼기 1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x 빼기 2가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이게 바로 fx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듣겠어?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많이 그려가지고 빨리 좀 이렇게 풀어야지. 사실 어려운 건 없잖아. 들어보니까. 그쵸?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어쨌든 간에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알아듣겠니? 그럼 가능성. 현재 고3들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 22번 문제. 즉, 니네 이제 선배들은 수원 수투거든. 그러니까 니네는 이제 대수하고 미적이 되겠지. 니네도 내년에 만약에 수능을 보면 뭐 올해하고 똑같이 대수, 미적분 원에서 22문제가 나오고 그럼 확통해서 8문제가 나오잖아. 그치? 그럼 22번 문제가 바로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와요. 절대값 쉬운 문제. 항상 절대값 쉬운 문제가 나와요. 항상. 알겠지? 한번 봅시다. 자,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이야. 절대값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죠. 뭐 하는 겁니까, 얘들아? 끊어. 올리는 게 절대값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런 만약에 fx 함수가 있다고 한번 해봐. 그러면 얘가 여기서는 당연히 미분이 안 되겠죠. 뾰족점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식이라는 건 얘들아 뭘 말하는 거니? 무언가의 제곱을 말하는 거지. 가능하고요. 이렇게 이거는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움찔이라고. 그쵸? 움찔은 뭐라고 해야 되나? 무언가의 세제곱이 되겠지. 그쵸? 즉 이렇게 1차인 상황에서는 절대값을 씌웠을 때 당연히 미분이 불가능하고, 즉 몇 차 이상일 때 2차 이상의 지수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 자리에서 꺾어 올렸을 때 미분이 뭐하다? 가능하다라는 게 절대값 그 미분 가능성의 그냥 이게 딱 하나 이 개념이야. 이게 알겠지? 자, 그래서 보기 1번 한번 봅시다. 자, 만약에 fx가 이렇게 나에게 주어졌어요. 자, 절대값 씌웠는데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곳이 몇 개냐 이런 얘기잖아. 그치? 이거 무슨 말이야 얘들아? 1차인 게 몇 개냐 이거 물어본 거야. 쉽게 말하면. 다시 절대값이 미분이 안 되는 곳이 몇 개야? 라고 물어보는 건 우리는 뭘로 해석하면 된다고? 근이 1차인 게 몇 개야? 를 물어보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당연히 얘는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다 미분이 안 되겠지. 오케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 미분 안 되는 건 뭐야? 당연히 너가 미분이 안 되겠지. 되게 단순한 얘기죠, 아주. 어려운 얘기 하나도 아니에요. 자, 너 미분 안 되는 거 몇 개야? 나 하나 안 돼. 이런 얘기가 되겠다. 그쵸? 자, 이 얘기 잠깐 해볼 거야. 또 이 얘기. 이거 몇 차 함수죠? 4차 함수죠? 그쵸? 얘가 움찔이죠? 이거 비율관계 기억납니까? 몇 대면? 이거 뭐 3대 1에 1대 3. 그쵸? 그러면 어디를 기준이 아니고 극소를 기준해야 돼. 극소.
이를 기준해가지고 알겠지? 여기하고 여기가 몇 대 몇이라고? 1대 3이 된다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뭐 3대 1, 1대 3은 뭐 상관은 없어. 당연히 뭐 뒤바뀔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4차일 때는 1대 3, 3차일 때는 1대 2, 2차일 때는 1대 1. 선생님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맞죠? 이런 것들 아셔야 됩니다. 이따 그냥 문제 쉽게 풀려요. 자, 보기 2번 같은 문제는 내신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나온다고 하면은 쌤 올 때는 뭐 최소한 두 번째 쪽이나 세 번째 쪽 앞쪽 정도. 그러니까는 우리 입장에서는 반드시 모여야 되는 문제,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fx가 얘들아 이렇게 주어졌어. 알겠지? 그랬을 때 절대값을 씌웠을 때 미분이 가능하지 않는 점이 한 개가 되도록 하는 n값의 범위 구하라고 했어. 맞죠? 자, 선생님은 이걸 이렇게 풀 겁니다. 어떻게 풀 거냐면은 항상 얘들아 상수에 뭔가 미지수가 들어가 있잖아. 그렇지? 이거는 뭐야? y축으로의 평행 이동이야. 그치? 선생님은 이거 n 달고 다니는 거 싫어. 나는. 왜 그러냐면은 나는 그냥 얘를 fx라고 볼래. 그럼 우리는 선생님이 n을 띄어내고 선생님이 이 박스 친 거를 fx라고 보는 순간 나는 뭐 할 수가 있어? 완벽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 미지수가 없으니까. 알아듣죠? 자, 그래서 f 프라임 x는 3x 제곱 더하기 6x 빼기 9가 되는 거고 x는 뭐가 되니? 풀이니까는 마 3하고 1이 될 수가 있겠다. 그치? 그래서 f 마 3하고 f 2를 한번 구해 볼게요. f 마 3이면요 마이너스 27이고요 여기는 플러스 27이고요 마 3이니까 얘는 27이 된다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겠네요. 마 3일 때는. 그리고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는 거니? 1 집어넣으면 1, 4에 나가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다.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왔다가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27이 될 것이고요. 여기가 1, 마이너스 5가 될 거야. 자, 절대값을 씌웠는데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점이 몇 개만 이렇게 적게 되나? 한 개만. 그렇지. 상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당연히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미분이 뭐가 되겠어요? 안 되는 게 몇 개 있겠어? 하나 있겠지. 하나. 그치? x축이 여기라면 x축이 여기라면은 미분이 몇 개가 안 됩니까? 하나가 안 되겠지.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가능한 거야. 그렇지? 누가? x축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x축이 된다라는 건 얘가 지금 27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어떤 말이야? 끌어내린 거잖아. 그렇지? 맞죠? 얼마큼 끌어내린 거니? 마이너스 27까지 끌어내릴 때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지.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리고 반대로 요렇게 들어가는 케이스 같은 경우 뭐가 되겠어요? 이게 만약에 x축이야. 그러면은 상관없죠. 하나밖에 안 되는 거잖아. 어디까지? 여기가 x축이 될 때까지도 하나밖에 안 되겠지. 그럼 원래 마이너스 5였던 애가 얘가 0자리로 가야 되고 5만큼 내가 뭐 한 거니? 끌어올린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치? 결론적으로 x축이 여기 위에 여기 아래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x축이 어디만 안 걸리면 돼? 여기만 안 걸리면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범위 문제는 당연히 얘들아 뭐가 되는 범위 문제는 마지노선이 여기잖아. 그치? 즉 여기가 뭐일 때? x축일 때 값을 한번 구해보고 여기가 x축일 때 값을 한번 구해보는 거야. 여기가 x축이라면 얘가 원래 27이니까 얼마큼 내려와야 돼? 27만큼 내려와야 되겠지. 즉 마이너스 27만큼 내려올 수가 있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5였는데 x축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0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얼마큼 끌어올려야 돼? 5만큼 끌어올려야 되겠지. 5만큼 끌어올려야 되겠네. 당연히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 n이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퀄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내가 찾는 잠깐만 n이 근데 뭐니?
아, n의 범위 구하라 그랬네. 근데 자연수 n이라고 했네요. 자연수니까 얘는 뭐 말이 안 될 것이고. 잠깐만. 근데 왜 이렇게 됐지? 자, 보세요. n이 지금 자연수니까 지금 이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지금 x축이잖아. 그렇지? 그럼 결론적으로 얘가 이제 뭐 내려갈 수는 없는 거니까 뭐만 가능하지 얘들아? 올라가는 것만 가능하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어디까지 올리면 되는 거야? 요렇게 해서 여기 이상으로만 올리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미분이 안 되는 점이 여기 한 군데서만 생기는 거니까. 맞죠? 그쵸? 그러니까는 n이라는 값이 여기에서 쭉 해서 일단은 5까지는 올리고 그 이상으로 쭉 이렇게 올린다 하더라도 여기 이렇게 여기 얘가 쭉 이렇게 내려오는 여기에서만 미분이 한 곳만 안 되는 거니까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n이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fx가 나에게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겠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당연히 함수 그래프 그리는데 문제는 없겠죠? 해볼게요.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니까 3으로 묶으면은 x 빼기 2니까 3하고 마1이 되겠다. 그래서 f, 자, 3, f, 자, 마일 한번 해보면, f3이면 여기다가 3 대입해보면 27, 마이너스 27, 3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7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마일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가 돼가지고 얘는 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질 것이고 여기 있는 값이 마이너스 1,5가 되고 여기 있는 값이 3,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야. 그래서 x축은 실제로 뭐 이 정도에 있고 얘가 바로 fx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얼마만큼 a만큼 어쨌든 뭐 하는 거니 얘들아? 평행이동을 시키는 거야. 맞지? 자, 시키는데 절대값을 씌웠을 때 극대값이 얘들아, 자, 극대값을 갖는데 몇 개를 가져야 돼? 극대값을? 2개를 가져야 되는 상황이야. 그치? 극대값이 2개를 가져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분 한번 볼게요. 자, 어차피 3차 함수가 이거 한번 공부해 놓으세요. 하나, 둘, 자, x축이 당연히 뭐 여기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을 때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을 때가 있을 것이고요. 여기 이렇게 있을 때가 있을 것이고요. 여기 이렇게 있을 때가 있겠지.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절대값을 한번 씌워보면요.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되는 거네.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요렇게 왔다가 뿅, 뿅,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되는 상황. 얘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은 좀 몇 번 그리면서 여러분이 좀 머릿속에 익히면 좋아요. 알겠지? 어차피 3차 함수 여러분 웨이브인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될 것이고 x축이 뭐 극대 위에 있냐, 극대에 있냐, 극대 극소 중간을 지나가느냐, 극소에 있느냐, 극소 아래 있느냐. 그런 걸 절대값을 씌웠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런 식의 모양의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은, 뭐를 빼고, 얘들아? X축이 극대하고 극소 사이를 가로지르는 이 세 번째 그림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네 그림은 뭐, 모양이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극대, 극소, 개수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뭐하지, 얘들아? 같은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이 가운데 지나간다는 건 결국에는 뭐니 얘들아? 근이 많다는 얘기지. 나머지는 근이 하나거나 근이 2개거나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근데 근이 3개가 되는 경우에는 꺾어 올렸을 때 보이는 여러분 이런 모양처럼 나오는 거고 그러면 얘는 극소값은 몇 개? 3개.
극대는 몇 개? 두 개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 이 문제에서 보면 극대값이요. 극대값이 몇 개 갖는다고? 두 개 갖는다고. 극대가 두 개 갖는다는 거는 이러한 상황을 말하고자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결론은 뭐니? X축이 극대하고 극소 사이를 뭐 해야 돼? 지나가야 되는 거야, X축이.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한 상황도 문제가 뭐가 되는 거냐? 요구하는 거에 맞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쵸? 그러면 A는 어떨 때 가능하냐? 얘가 지금 오니까 5만큼을 끌어내려. 알겠지? 끌어내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요만큼 내려오기 전까지는 문제 조건에 맞다가 이렇게 되는 순간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조건에 안 맞겠지. 그러니까는 어디까지 끌어내릴 수 있어? 아, 마이너스 5보다는 조금 끌어내려야 되는 거야. 그쵸? 끌어내리는 거는 음수니까 y축으로 평행이동이니까. 그 다음에 얘를 끌어올리는 거는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어? 얘가 0만 안 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어디까지? 27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얘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엄청 중요해요. 이거. 자, 여러분 그 y는 얘들아 fx가 있고요.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면 이거 얘들아 어떤 거를 중심으로 우리가 꺾어 올리는 거니? 어떤 걸 중심으로? y 이퀄 0을 중심으로 꺾어 올리는 거잖아. 그치? 맞죠? 그러니까는 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이게 x축이면 이걸 중심으로 꺾어 올려가지고 뭐 이렇게 올리는 상황이 되겠지. 그치? 자, 이거를 선생님 플레임을 쓰면요. 얘가 빼기 뭐가 되는 거? 0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뭐 하는 거야? 의미가 없으니까 안 써주는 것 뿐이지. 그럼 당연히 여기에 0 말고 다른 것도 올 수가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러면 여기가 선생님 만약에 1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일단 해석해보자 얘들아. 이거는 무슨 말이지? 자, fx 함수가 요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알겠지? 근데 얘를 이 마이너스 1의 의미는 뭐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얘는 그래프가 요렇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끌어내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절대값을 씌웠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거하고 이걸 중심으로 꺾어 올리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는 이거야. 봐봐. 그래프하고 x축하고의 관계에서 선생님이 이제 뭐 그 삼각함수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각함수를 평행 이동을 해도 되지만 어떤 거를 y축을 옮기는 것도 괜찮잖아. 똑같은 이야기니까. 그쵸? 결론적으로 여기서 사실 y축으로의 평행 이동은 x축의 이동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가 1만큼 내려온다는 얘기는 x축의 입장에서는 1만큼 뭐 한다고 보면 돼? 올라간다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래프가 1만큼 내려오는 거나 그냥 그래프가 그대로 있고 x축이 1만큼 올라가는 거나 똑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여기에 K가 이렇게 있다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K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아, fx가 이렇게 있어. 알겠어? 그러면 x축이 아니라 y 퀄 k라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꺾어 올린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fx하고 y 퀄 k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겠지. 그래서 y 퀄 k에 의해서 꺾어 올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y 꼴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절대값을 꺾어 올린 함수가 바로 이 함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듣겠어? 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에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인 함수 GT의 그래프라고 되고 이게 한동안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보세요. FT 빼기 T의 절대값이라고 한다면 그 T값은 당연히 얘들아 뭐가 움직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T값이 움직인다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러면은 당연히 꺾어 올리는 건 상관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몇 개입니까? 0개죠. 0개. 맞죠? 자 여기까지 돼도 몇 개야? 0개지. 0개. 그치? 그러다가 A를 넘어가면 몇 개가 되겠어? 2개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A까지는 몇 개가 되는 거니? 0개였던 거야. 알겠어? 근데 A를 넘어서면 바로 몇 개가 되는 거니 얘들아? 2개가 되는 거지. 뭐가 2개야? 미분이 불가능한 점을 말하는 거야 지금. 2개가 됐다가 쭉 더 올라오면서 B까지는 몇 개입니까? 2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 같이 보면서 보세요 한번. B까지는 2개예요. 그러다가 B가 넘어가면 이제 몇 개가 되는 거니? 4개가 되겠지. 4개. 맞나요? 4개가 되는 거고 쭉 4개 됐다가 C가 됐을 때 다시 몇 개가 되는 겁니까? 2개가 되겠죠. 2개 이렇게. 그리고 쭉 T값이 올라가면 따라가지고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쭉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함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GT 함수가 된다라고 보면 되고 이제 이 GT 함수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거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GT에 뭐 얘가 만약에 2라고 하면 2의 우극한 값은 얼마냐? 또 뭐 얘가 연속이 되기 위해서 연속이 되려면 여기 지금 부연속이 몇 군데니까 얘들아? 3군데니까 그걸 모두 다 근으로 갖는 3차 함수를 투입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운 연속성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짬뽕이 돼가지고 이 문제가 나오는 거야. 알아듣겠어?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야. fx-t의 절대값 함수 얘를 우리가 자 일단 gx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면 여기는 이 gx 함수는 바로 뭐라고 얘들아? fx 함수가 있어. 알겠지? 그리고 t가 뭐 하는 거야? 쭉 올라가면서 알겠어? 올라가면서 미분이 불가능한 점의 개수의 함수를 GT라고 하자 그런 얘기야. 그럼 GT 함수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알겠지? 그러면 결국에는 좀 보시면 쭉 가다가 어쨌든 처음 진입할 때 당연히 달라질 것이고요. 그리고 극소에서 달라질 것이고요. 맞죠? 또 어디에서? 극대에서 또 달라지겠지. 다시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극소지에서 달라지죠. 여기서 0개였다가 2개가 되는 거니까 달라지죠. 여기 다시 여기서 얘를 또 만났을 때 달라지잖아. 이제 2개, 4개 이렇게 되니까 극소에 달라지고 또 어디서 달라지고 극대에서 달라지고 그러니까 각각의 극소와 극대인 점에서 뭐가 되는 거야? 달라지는 거야. 미분이 불가능한 점의 개수가. 그럼 결국에는 여기 있는 얘들아 A, 여기 있는 B, 여기 있는 C 보면은 여기 있는 A, 여기 있는 B, 여기 있는 C가 이게 바로 뭐냐면은 fx에서 바로 무슨 값이야? 극대 극소값이야. 여기 있는 A, B, C가 뭐라고 해? fx 입장에서는 극대 극소값이 되는 거지. 우리가 그 관계를 알면 이 그래프를 사실 이게 뭐 어쨌든 그래프를 최대한 안 그리는 게 좋으니까 시간을 뭐 세이브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말해 여기서 있는 A, B, C는 뭘 의미하는 거다? fx 함수의 극대 극소값을 의미하고 있다.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보기 4번 문제 한번 잠깐 보세요. 보기 4번. 자, 4차 함수가 있어요. 근데 미지수가 지금 없기 때문에 어쨌든 4차 함수 그래프는 내가 뭐 할 수가 있어? 클리어 할 수 있어. 그릴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자, 이것이 미분이 가능하지 않는 점의 개수를 뭐라고 한다? GT라고 하자 그 얘기야. 그리고 GT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일단은 4차 함수 그리는 것까지는 생략을 할게요. 여러분이 뭐 그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릴 수 있잖아요. 이거는 맞죠? 그러면서 t값이 이제 뭐 하는 거야? 여기 있던 t값이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올라가는 거야. 알겠지?
사참수 그래프 그려봤더니 체킹을 할 포인트가 여기가 이제 움찔하는 포인트가 여기 있네. 움찔하는 포인트가 있고요. 여기가 극소가 있네요. 움찔 포인트가 1,2가 되고요. 여기 극소 갖는 포인트가 4, 마이너스 2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이해 됐어 안 됐어? 됐지? 선생님이 미리 스포를 먼저 하면 변화가 되는 이 점들은 당연히 어떤 점이라고 얘들아? 극대, 극소, 움찔 이런 점들이야. 다시 여기 있는 마이너스 25하고 여기 있는 2는 뭐라고 얘들아? 극대나 극소나 움찔이 있는 점을 말하는 거라고. 알겠지?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가 이 친구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지금 y값이야. y값. 그쵸? 맞죠? 그래서 쭉 가면서 마이너스 25가 되기 전까지는 뭐 했어? 당연히 뭐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쵸? 마이너스 25에 딱 안착했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마이너스 25보다 더 커지는 순간 두 개가 뭐합니까?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생기는 거죠. 쭉 왔다가 다시 y값이 뭐가 되는? 2가 되는 순간, 움찔인 순간. 왜? 움찔은 꺾고 올려도 미분이 가능하니까 두 개였다가 여기서 몇 개로 바뀌는 거야? 한 개로 바뀌죠. 그리고 바로 다시 몇 개가 됩니까? 두 개가 되겠죠. 알아듣겠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 그래프를 그리세요. 지금 이 그래프 그려보세요. 그려보세요. 근데 이제 시험에 임박한 상황이 됐을 때는 이 그래프가 그냥 여기에서 바로 뭐 해야 돼? 눈에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근데 보여진다는 결국에는 뭐니? 결국에 여기 있는 애들은 y값이야, y값. 그러니까 결국에는 극소, 움찔 이렇게 되는 거지. 알아듣겠지? 자, 문제에서 나한테 뭘 요구하고 있냐면 뭐 그래프 그려있으니까 이제 얘는 뭐 얘가 될 것이고 근데 gt 함수가 불연속인 뭐 t의 값은 총 몇 개냐 아니면 그 불연속인 t의 값의 합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한번 해볼게 얘들아.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미 여기 있는 왼쪽 함수에서 여기 있는 y값 마이너스 25와 여기 있는 플러스 2값 이 두 곳에서 불연속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바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불연속이 되는 개수를 a라고 하자. 그 불연속이 되는 t의 값의 합을 b라고 하자. a 더하기 b가 얼마냐? 되게 쉬운 문제지.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두 개. a는 2가 되는 거고 b는 마이너스 25하고 플러스 1을 더하면 마이너스 23이 b가 되는 거고 이렇게 푸는 거야 문제를. 알겠어? 자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차 함수가 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절대값을 씌웠네요. 꺾어 올렸다는 얘기죠. gx가 꺾어 올린 게 미분 가능해야 됩니다. 그쵸? 상수 a값을 구하시 이런 얘기야. 여러분 선생님 분명히 얘기해서 생각의 흐름이 얘들아 3차 함수가 나와. 그치? 그럼 여러분은 뭔 생각을 해야 돼? 3차 함수의 그래프의 패턴이 몇 가지야? 세 가지라고. 어떻게 세 가지야? 웨이브, 움찔, 휘리릭이야. 그치? 무조건 그 생각을 하는 거야. 당연히 웨이브가 가장 많이 나오기는 해요. 자, 그러면 웨이브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움찔이 있고요. 그 다음에 휘리릭이 이렇게 있어. 알겠지? 그런데 절대값을 씌웠거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이렇게 x축이 있어도 여기서 미분이 안 돼요. 맞죠? 이렇게 있어도 여기서 미분이 안 돼요.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세 군데 미분이 다 안 되고 이렇게 있어도 여기서 미분이 안 되고 이렇게 있어도 여기서 미분이 안 돼. 즉 이렇게 웨이브인 상황에서는 절대값을 씌워서 꺾어 올리잖아.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이렇게 생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가 꺾어 올리면 미분이 뭐 하는 거야? 가능하겠지. 즉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한 상황이 되겠지 얘는. 여기가 움찔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휘리릭일 때는 당연히 x축이 어디에 있다고 하더라도 꺾어 올리면 당연히 뭐가 생겨? 뾰족점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 실수 전체에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fx의 절대값을 씌운 이 gx 함수는 무슨 함수가 돼야 돼? 이런 함수, 움찔인 함수가 되는 거야. 그 움찔인 함수는 무슨 함수입니까? fx의 도함수인 f'x의 근이 몇 개가 돼야 돼? 한 개가 돼야 되니까 f'x의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0이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돌고 돌아 결론은 뭐만 하면 돼? 도함수, 이차 함수의 판별식이 0이 되는 값 이용해서 A값 구하면 끝나는 문제야 그냥. 근데 그 전에 다 뭐를 해야 돼? 해석을 해야지. 이런 식이야. 이쪽 파트 문제들이 다. 계산은 별거 없어. 알아듣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86번 한번 볼게요. 절대값 문제는 내신 입장에서는 거의 최상위급 문제라고 보면 돼. 여러분, 내신 입장에서는. 알겠지? 수능 입장에서는 뭐 이게 뭐 끝판왕은 아닌데, 내신 입장에서는 어쨌든 고2고 여러분이 그러기 때문에 절대값 나오는 게 아마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될 거야. 자, 봅시다. fx가 이렇게, 얘들아, fx 몇 차 함수니?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야. 그런데 거기 절대값을 씌웠어. 오직 한 개에서만 미분이 뭐 한다고 얘들아? 가능하지 않아야 된대. 그치?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이미 근이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지. 그쵸? 여기서 근이 몇 개 있어요? 하나가 있죠. 맞지? 그러면 하나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을 때 F2가 될 수 있는 모든 값이라고 했는데, 자, 상황 조금만 살펴봅시다. 3차 함수는 이렇게 웨이브가 있고요. 움찔이 있고요. 이렇게 휘리릭이 있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 있는 움찔이나 여기 있는 휘리릭은 근이 무조건 몇 개밖에 안 돼? 하나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는 얘가 이미 근이 몇 개인데? 2개인데. 그러면 니네는 대상이 아니야? 이 생각하셔야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리고 나서 이런 웨이브인 3차 함수에서 내가 절대값을 할 거야. 그쵸? 그럼 충분히 봤지만 이렇게 되는 케이스들이 뭐가 되는 거니? 미분값이 몇 개 얘들아?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 불가능한 곳이. 그리고 x축이 이렇게 되는 곳이 미분이 불가능한 곳이 하나, 둘 몇 개가 되는 거야? 3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오직 한 개 x값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을 때 f2가 될 수 있는 모든 값에 뭘 구하라고? 합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그런데 자, 이러한 상황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x축이라면 근이 몇 개밖에 안 되더라? 한 개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너도 탈락이야. 그쵸? 당연히 너도 이게 x축이라면 근이 몇 개야? 하나니까 너도 탈락이야. 그러면 결국에는 너인 상황하고 너인 상황이 2개가 되는 거야. 즉 여기가 x축이 되거나 또는 여기가 x축인 상황을 지금 나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야. 알아듣겠지? 사실 3차 함수 문제는 거의 10개 중에 8개는 극대극소하고 관련돼서 나와 무조건. 그러니까 잘 모르겠잖아. 일단은 그냥 찍기부터 가르치면 안 되는데 극대극소에 먼저 한번 이렇게 그냥 생각해봐. 알겠지?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된다는 게 뭐야 얘들아?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당연히 뭐야? 하나는 접해야 되는 거잖아. 중근이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결국에 다 끝났어 이제. 선생님 지금 말씀드린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 그럼 이 문제는 어떤 문제로 바뀌는 거냐? 뭐야. 그럼 fx는 중근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풀마 4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하나는 마이너스 4가 중근이면서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플러스 4가 중근이 이 2가지 상황만 가능하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네요. 됐어요? 그러니까 문제 쭉 읽고 나서 상황 알아. 그러면 결론은 이거야 그냥. 그럼 여기다가 x2니까 2만 대입해서 뭐 하면 되는 거야? 값 구하면 끝나는 문제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발천 문제인데 풀이가 없어. 이런 거 되게 편하지 사실은. 알기만 하냐 상황을. 됐지? 자 2번 볼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요
f6이 0인 3차 함수 fx와 3보다 작은 실수 a에 대해서 함수가 이렇게 생겼대요. 얘 보니까 얘 3차예요. 얘 1차예요. 그러면 gx는 4차 함수고요. 4차 함수를 뭐 한 거니? 절대값을 씌워놓은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고, 여러분 책에 극대값이 32라고 되어 있습니까? 얼마야? 이거 30이 아니고 16입니다, 이거. 오타예요. 선생님이 30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문제를 풀다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해설지 딱 봤거든? 해설지는 16으로 돼 있어. 내가 보여줄게. 방금 몇 번이었니? 386이었나? 그래서 내가 이놈의 새끼들 검수도 똑바로 안 하고, 이거 신고하면 뭐 주나? 그러면 우리 사차함수 생각해보자. 사차함수 뭐 빨리빨리 생각하면 완벽한 W자 있고요. 약간 이런 식의 거 있을 것이 오지. 그 다음에 이렇게 움찔. 사실 움찔 이렇게는 움찔은 큰 의미는 없잖아. 이건 뭐 방향만 바뀐 거니까. 그 다음에 뭐 휘리릭 이렇게 가는 친구 있고요. 요렇게가 있습니다. 일단은 6이 0이고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데 전체에서 전체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가 x축일 때는 가능하겠지, 맞지? 그런데 이렇게 돌아버리는 순간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리고 x축이 더 올라가서 여기도 안 되고요, 여기도 안 되고요. 누구만 가능해? 이 상황만 가능해. 이렇지 않은 상황은 가능하지가 않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물론 뭐 x축이 이럴 때도 가능하기는 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미 근이 하나는 최소한 몇 개 있어야 되니까 이러한 x는 안 되고 근이 없으니까 근이 최소한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fx가 f6이 0이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만 가능해. 여기서 체크해 보면요, 요렇게 가능하겠지, 그치? 근데 더 올라가는 순간 가능하지가 않겠지. 무슨 말 이해되지? 절대 안 되겠지, 그치? 여기도 이 상황만 가능합니다. 이 상황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들은 극대값이라는 조건이 나왔으니까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다, 그치? 뽑잖아. 얘는 gx가 극대값이니까는 뭐 가능할 수 있겠네요. gx니까 fx가 아니니까. 그러면 마찬가지야. 얘도 요렇게 되는 상황, 요렇게 되는 상황, 요렇게 되는 상황만 얘들아 뭐하다고 볼 수 있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은, 이러한 상황들은 당연히 실수 전체에서 뭐가 될 수가 없어? 가능할 수가 없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어?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자, 어쨌든 뭐 알겠어.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일단은 6이라는 거는 근이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x 빼기 a가 있는데 그럼 a도 근일 거 아니야. 근데 그 a가 3보다 작은 실수 a래. 그러면 결국에는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가 돼야 돼? 2개가 돼야 되는 상황이 되겠지. 맞나요? 그러면은 2개가 되는 상황은 여기 있는 얘네들은 모두 다 몇 개밖에 안 되는 거니? 하나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되겠지. 그러니까 니네들은 모두 다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쪽 문제들이 왜 어렵냐면 케이스를 쫙 깔아놓고 케이스 분류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어려워. 근데 내신들은 보통 이제 뭐 문제를 약간 좀 주고 이제 푸니까 열심히 연습하면은 생각보다는 뭐 괜찮아요. 할만해요. 그래서 니네는 다 안 되는 거야, 상황상. 얘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근이 2개인데 누구하고 누구? 6하고 3보다 작은 a잖아. 그렇지? 그럼 당연히 여기가 뭐가 돼야 되겠어? 6이 돼야 되겠지. 여기가 뭐가 돼야 되겠어? a가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극대값이 돼야 되겠지. 그럼 극대값은 당연히 뭡니까? 이게 완벽한 W자가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x값이라는 거는 2분의 a 더하기 6이 될 것이고, 그때 극대값이 뭐가 되는 거야? 16이 돼야 되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자 fx라는 친구는 일단은 gx는 x-a의 제곱이고요. x-6의 제곱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절대값을 씌워야 되는데 절대값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겠다. 왜 그러냐면 얘가 x축이잖아.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절대값은 내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이 안 될 때 씌우는 거야. 그치? 판단이 돼버리면 굳이 절대값 씌울 필요가 없잖아. 결론적으로 gx는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fx는 그러면은 x-a에다가 x-6의 제곱 이게 이제 fx가 되는 거야. 그럼 나는 a 값만 구한 다음에 4 대입하면 뭐 하는 거지? 끝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 여기 있잖아, 이거. 여기 대입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g 2분의 a 더하기 6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 거야. 알겠지? 여러분 이거 계산할 때 잘 보세요. 그냥 무조건 드립다 이렇게 늘리려고 하지 말고 쌤이 한번 얘기했어. 빼기 a라는 거는 여기에서 빼기 2a가 되겠지. 여기 분모가 2니까. 그 빼기 2a면 2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6 이렇게 되겠지. 빼기 2a니까. 됐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2분의 하시고요. 빼기 6이니까 빼기 12야, 이때는. 빼기 12. 그러니까는 a 빼기 뭐가 되겠어? 6 제곱 이렇게 되겠다.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친구가 16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얘가 16이 되는 거고, 그럼 보세요. 여기 지금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6도 그냥 a 빼기 6으로 바꿔도 상관없겠죠. 그치? 그러면은 여기 뭐 2의 4제곱, 2의 4제곱이고 여기도 2의 4제곱이야. 즉 a-6의 4제곱이라는 게 2가 4개인데 얘도 2가 4개잖아. 그럼 넘어가면 2가 8개 되고 4가 4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 a 빼기 6이라는 게 4가 되거나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a는 10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a는 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3보다 작은 a니까 a는 2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4차 함수가 나에게 이렇게 주어졌고요. 여기 있는 4차 함수는 미지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리는 거에 전혀 제한이 안 됩니다. 그쵸? 그리고 이거 나왔네요. 이렇게 정리하겠다. 뭐 쌤이 예상컨대 이 문제 아마 분명히 여러분 기말 때 나올 겁니다. 이거는 나와요. 분명히 이거는 제일 뒷장에 나왔어 하고 딱 나올 거니까 반드시 너 잘 만났다고 맞춰야 돼. 그것도 우리는 빠르게 알겠지? 자, 정의할 때 gx가 얘들아 x = a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t와 그때의 a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얘들아 t는 누구지? t는 y값이죠. y값. 쌤이 얘기했죠? t는 사차함수가 그려져 있으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쵸? 판단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t는 y값이고요. 그때 a라는 거는 x값이겠죠. x = a에서 미분이 안 되는 곳이 한 곳인데 거기가 어디냐 그 얘기잖아. 맞지? 자, 여러분이 여기 있는 4차 함수를 도함수를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그래프 그리는 거는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얘를 보니까 마이너스 1이 제곱이고 2가 극값이니까 얘는 제곱이니까 움찔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내려오면서 움찔이 먼저 이렇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2에서 이렇게 극수를 갖는 이게 fx 함수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여기서 자, 움찔되는 이 친구하고 이 친구의 좌표 당연히 체크해야 되겠죠. 그쵸? 이거 체크해보면은 마이너스 1,16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2,11이네요. 뭐야? 2, 마이너스 11 아냐?
마이너스 96이고 2 하여튼 여기 2 이게 마이너스 11이잖아.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까지 일단 그려 놓으시고 한번 봅시다. 당연히 미분이 한 곳에서만 안 된다고 했으니까 t가 아니라 당연히 어디 지나야 되겠어? 당연히 여기 지나야지. 여기 당연한 거 아니야? 왜 그러냐면은 여기 있는 상태에서 쭉 올라가면 계속 두 개잖아. 두 개, 그치? 그러다 여기만 딱 하나고 나머지 또 두 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t 값이라는 거는 여기는 y 값이니까 16이구나 라고 내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미분이 안 되는 곳 그때 a라는 거는 여기에 x 값이 얼마야? 이거 지금 물어본 거잖아. 맞죠? 그럼 우리 이것도 다 이미 게임 끝났네. 왜 게임 끝났냐면 움찔 그 다음에 쭉 내려서 여기가 극소잖아. 그렇지? 그럼 우리는 뭐 알고 있습니까? 3대 1 알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가 마일이고 여기가 2니까 한 칸씩 같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가 2니까 여기 있는 이 x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3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은 게임 끝난 거지. 좌표 평면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고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 y는 gx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일단 정리부터 좀 해야 되니까 gx라는 친구를 갖다가 우리가 mx라고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지.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쵸? 그리고 또 하나는 g0이라는 친구는 일단은 0이야. 맞죠? 자, 다음 조건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한번 보면 함수 fx는 x 이퀄 0에서 극대값 27을 갖는데, 그러면 이거를 내가 어쨌든 조건으로 좀 쓰려면 f0은 뭐가 되는 거고 27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f'0은 뭐가 됩니까? 0이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 그쵸? 참고적으로 여기에서도 g'x는 뭐가 되겠어? m이 된다 라는 것도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1차니까. 자, 여기 있는 친구가 x 이퀄 마이너스 3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fx 마이너스 gx를 갖다가 hx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그럼 이렇게라고 한번 해보면 얘들아 hx 함수 몇 차 함수입니까? 3차 함수죠. 3차 함수인데 미분이 한 곳에서만 안 된다 라는 얘기잖아. 꺾어 올렸는데 그럼 어떨 때 가능하죠? 이렇게 됐을 때나 또는 이렇게 됐을 때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같은 경우는 여기가 미분이 안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여기서는 얘가 미분이 아니라 얘가 마이너스 3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나는 hx 함수를 열 선생님은 a라고 해볼게요. 얘를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을 한번 체크해보고, 첫 번째 상황 같은 경우는 최고차는 1이라고 했으니까 x 마이너스 a의 제곱에다가 x 플러스 3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다. 됐지?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상황에서의 hx라는 거는 x 플러스 3에다가 x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고, 첫 번째 상황은 a는 마삼보다 작아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상황은 a는 마삼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자, 힌트가 얘들아 어떤 힌트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fx의 극대값이 뭐라 그랬어 얘들아? 27이라고 했잖아. f0에서의 극대값이. 그치? 그리고 이거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얘기를 또 했거든. 그치? 그러니까 fx가 뭔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이렇게 있을 것이고 gx가 이렇게 지나갈 것이고, 맞죠? 뭐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상황을
지금 예쁘게 표창한 게 지금 바로 이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스토리를 가지고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극대값이 지금 뭐니? A가 극대값이 되는 거잖아. A가. 그럼 여기 극대값이 얼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쵸? 여기서는 극대값이 누가 되겠습니까? 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얘가 된다라고 이렇게. 그치? 여기가 볼 수가 있어. 그러면 한번 봐봐. 자, 여기 있는 이 hx를 갖다가 선생님이 미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미분으로 한번 해보면 h 플라임 x는 뭐가 되냐 라고 보면 미분하면 2배 x 마이너스 a에 x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x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 지금 좀만 이렇게 가볼게 x 마이너스 a라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 이렇게 가보면 얘는 자 x 마이너스 a가 날라왔으니까 2x 플러스 6 그 다음에 플러스 x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는 정리해보면 3x 마이너스 a 플러스 6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치? 그렇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이 위치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a에서 그 값이 하나 나오고 여기서 나올 거니까 3분의 a-6 여기서 그 값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면 같은 방법으로 h 플러스 x 해볼게요. 그러면 앞에 거 미분하면은 x-a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x 플러스 3 곱하기 2에 x-a가 되고 여기서 x-a로 묶어주면 여기는 x-a 2배니까 플러스 2x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얘는 x-a가 되고 3x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여기 위치가 3분의 부호 반대니까 a 마이너스 6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잠깐만 맞니? 식은 여기가 a고 여기가 마삼이고 여기가 마삼이고 a니까 결국에 여기 위치는 뭐 이렇게 똑같을 수밖에 없네요. 3분의 a 빼기 6이고 3분의 a 빼기 6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이거를 한번 미분을 한번 해보면 여기 자 h 플라임 x라는 게 여기 미분하면 f 플라임 x 빼기 g 플라임 x 이렇게 될 것이고 h 플라임 x는 지금 얘예요. 아니 f 플라임 x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서 f 플라임 0이라는 게 내가 뭐라는 거 알고 있어? 0이라는 거 알고 있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gx를 갖다가 mx라고 놨고 그 다음에 g 플라임 x는 뭐가 되는 거니? m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h 플라임 x가 f 플라임 x 빼기 g 플라임 x고 여기서 h 플라임 0이라는 거는 f 플라임 0 빼기 g 플라임 뭐가 되는 거야? 0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이렇게 되고 h 플라임 0이 얼마입니까? 여기서 0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다. 그쵸? 0이 되는 거고 여기서 g 플라임 0은 뭐가 되는 거니? m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h 플라임 0이 마이너스 m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h 플라임 0이라는 거는 자 여기서 이게 지금 h 플라임 x가 그냥 예로 볼게.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h 플라임 0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0이면 얘가 없어지고요. 얘도 없어지고요. 자, 봅시다. 다시 한 번만. 어쨌든 뭐 3차인 fx고 원점을 지나는 gx라고 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gx를 그냥 mx라고 놓고 g'x는 m 이렇게 일단 놓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여기에서 보면 f0이 27이고 그 다음에 f 플라임 0이 0이 된다라는 조건 내가 알 수가 있어. 그 다음에 fx 빼기 gx가 어쨌든 뭐 미분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는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다라고 치면 얘가 이제 a, 얘가 마3 이렇게 얘가 마3 자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hx 함수는 여기서 뭐 일단 x 플러스 3은 근이 하나고 x 마이너스 a에 이렇게 일단은 놓을 수가 있겠네. 그치?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방향을 조금 잘못 잡았는데 자 h0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f0 마이너스 g0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0을 한번 집어 넣어 보시면 h0이라는 거는 여기가 3이 되고 얘는 a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3a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f0은 얼마입니까? 27이죠. 얘가 27이 됩니다. 그 다음에 g0 같은 경우는 얘가 원점을 지나다고 했기 때문에 뭐가 되겠어? 0이겠지 그냥. 그래서 이렇게 되고 약분해주면 9가 되고 결론적으로 a는 풀마 뭐가 되는 거야? 3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자 a가 풀마 3인데 a는 마3은 될 수가 없으니까 a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3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hx는 이제 이렇게 돼. 그래서 얘가 3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fx에 얘들아 뭘 구하라 그랬어? 극소값을 한번 구하자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자 그러면 내가 이제 gx에 대한 정보도 일단 알아야 되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h 플라임 0은 f 플라임 0 마이너스 g 플라임 0이 되는 거고 h 플라임 0 같은 경우는 이거 미분해서 h 플라임 x 한번 미분해 볼게. 그러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 곱하기 2에 x 빼기 3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자 여기다가 0을 한번 넣어보면요 0 넣으면 얘는 9가 됩니다. 더하기 0 넣으면은 3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18에다가 9를 더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9가 될 것이고요. f 플라임 0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 0이라고 했으니까 0. g 플라임 0 같은 경우는 g 플라임 x가 m이니까 마이너스 m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여기에서 m이라는 친구는 9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gx라는 친구가 바로 뭐가 되냐? 9x라는 값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hx라는 친구가 여기 있는 x 플러스 3 x 빼기 3의 제곱인데 이게 fx 빼기 gx가 될 거고 gx가 여기서 9x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fx라는 거는 넘어가면 x 플러스 3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이게 내가 구해야 되는 fx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fx의 극소값이니까 이거 뭐 미분하셔가지고 f 플라임 x 이퀄 0이 되는 값을 찾아서 얘가 양수가 될 거니까 작은 값 이거 찾아가지고 극소값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인데 쌤이 좀 버벅여서